안녕하세요.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어요? 예, 잘 보냈습니다. 뭘 하셨습니까? 그런데 이제 요새 저희들은 네. 그 대학에서 신학기가 시작이 되잖아요. 그쵸, 예. 그래서 신입생도 받아야 되고 예. 또 강의 준비도 해야 되고 뭐좀 분주하게 보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정국장 어떠세요? 저는 뭐 늘 똑같습니다. 바쁘시죠? 일단 방송 만들어야 되고요. 녹화해야 네. 되고요. 또 사업도 해야 되고요. 또 새로운 방송도 하나 만드셨죠? 네. 예. 인터넷 방송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요? 예. 뭐 이름이 좀 그 독특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 정국장 특색을 그대로 보여준다던데. 그 국장님 TV라고 아이고. 거기다 왜 정치 하나 묻혔어요? 처음에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예. 근데 그렇게 되면 또 다른 회사에 비슷한 방송이 있으니까 어. 차별화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친구들한테 이제 물어봤어요. 어느 게 좋은지 했더니 대부분이 이제 제가 국장 TV가 좋다.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주로 경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 예. CEO들 혹은 오너들, 창업자들이 어떻게 성공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하고요. 또 그 안에는 이제 뭐 썰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썰은 이제 평소 생각하는 것을 칼럼 형식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게 주로 이룹니다. 예. 분장실에 카메라가 같이 따라 들어올 때마다 제가 좀 민망해요. 왜요? 제가 화장하는 모습도 찍히는 것 같더라고요. 아닌가요? 찍힙니다. 아, 그래요? 아, 거기 어떡하지? 그것까지 다 나오는 거예요. 예, 예. 생생하게. 아예 이제 현장도 다 보여줍니다. 야, 국장 참 TV 안에서는. 저 아주 뭐 새로운 시도인 것 같고 예. 앞으로 크게 뭐 우리 기업인들한테 관심을 많이 끌 것 같은데요. 재밌을 고민을 것 같아요. 예.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예. 이제 뭐 거의 봄 다 된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렇죠. 뭐 지난주에 우리 뭐 화이트데이 그다음에 뭡니까? 예, 예. 우리 보냈죠? 봄? 뭐 여자의 계절이요? 그렇죠. 예. 봄이 예. 그렇죠. 아무래도 여자의 계절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예, 가을이 화려하고. 남자의 계절이고요. 예, 예. 그래서 예. 봄을 맞아서 예. 여성들을 위한 분을 모셨습니다. 예. 전 여성가족부 차관 이인식 차관님 모셔볼게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쪽에 가운데 예, 앉으시면 예. 됩니다. 제가 이제 아까 화이트데이를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지난주에 말이죠. 우리 집에서 갑자기 집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화이트데이인데 뭐 아무것도 없냐 이거예요. 아무것도 없냐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초콜릿도 사다 주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쵸. 집에서부터 여성에 대한 존경심 이걸 표현해야 되는데 어떻게 제가 어떻게 예, 뭐 우리 남자들 거의 비슷한 거 아닙니까? 혹시 그냥 다들 그냥 넘어가셨나요? 저는 직원들이 네. 직원들이 좀 뭘 좀 갖다 줘서 아주 고맙게 네. 먹었습니다. 아, 원래 직원들한테 또 남자가 감사의 여자한테 표시. 주는 날이에요, 화이트데이는. 아, 그런가요? 아유, 전혀 모르시는군요. 예. 근데 저도 그렇게 지납니다. 저도. 네. 보니까 저도 집에서 이제 저도 딸이 둘에 와이프까지 있으니까 여성이 셋이나 있는데 제가 어떻게 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배려심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늘 밖에 나와서 피곤하고 이러니까 집에 있을 때는 누워 있는 경우가 많고요. 아, 예. 또 주로 시키고 네. 네, 그런 경우도 많고 네. 특히 집사람 같은 경우는 결혼하고 나서는 아예 경력 단절이 되니까 아, 예. 이제 한 20년 살고 나니까 뭘 해야 될지 우왕좌왕할 정도로 예. 참 그런 게 참 문제인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래서 경력 단절이 예를 들어서 10대 기업, 20대 기업으로 하더라도 여성이 임원이 되는 게 몇 년 전까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렇죠. 최근에 여성도 이제 임원으로 승진한 예가 많이 생겨가지고 지금 20대 기업의 여성 임원 비율이 한 2%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고졸 출신인데 작년에 임원으로 승진한 여성 임원이 한 분 계신데 아, 예. 정말요? 그분이 얘기하는 게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육아 등의 이유로 해가지고 경력을 단절시키지 마시오. 예. 그러니까 절대 직장을 떠나지 마시오. 예.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예. 자기는 그 애들을 교육을 시키면서 애들을 양육을 하면서 예. 애들이 어린이집 가고 유치원 가고 학교 가고 하듯이 예.
그 엄마도 직장을 다니는 거다 이런 의식을 애들한테 심어줬답니다. 그러면서 말씀드린 대로 절대 육아 문제, 집안일 문제로 직장을 그만두지 마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예. 그렇게 하려면은 가정에서 남편도 열심히 도와줘야 되고 가정 모두가 도와줘야 될 뿐만 아니고요. 또 네. 그 뭐 친정 부모님이나 부모님도 도와줘야 되고 네. 또 한편으로는 국가나 사회적으로 그런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네. 누가 여성이 중간에 경력 단절하고 싶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쵸. 그게 안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 특히 저희 왜 내가 화이트데이 여쭤봤냐면은 우리 남자들이 나서가지고 발렌타인데이 여성들한테 초콜릿 받을 것만이 아니고 우리가 스스로 여성들에게 도움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 하는 말씀에서 예. 지금 사회적인 어떤 의식 이게 좀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성이 경제 활동하는 데 대해서 아직까지도 좀 편견을 가지고 본다든지 사회적으로 여성을 편견을 가지고 보고 여성에 대해 차별하는 그런 의식이 아직까지 남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조직에서 조직 문화가 일과 가정을 양립하기 어려운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네. 여성에 대해서 여성 동료들에 대해서 편견을 갖고 있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리고 가정에서도 여성이 일을 갖고 있으면은 이제는 가사 일을 여성 남성 구분 없이 분담해야 됩니다. 예. 이거는 여성도 일을 하고 남성은 그렇죠. 똑같이 일을 하는데 예. 왜 가정 일을 여성만 해야 되느냐? 예. 여성만 가정 일을 한다는 건 넌센스예요. 이제 그거는 시대착오적인 생각이고 남성도 여성하고 똑같이 가사 일을 분담하는 그런 자세 그리고 이것을 용납해주고 이것을 오히려 독려해주는 사회적인 그런 어떤 흐름, 분위기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평소에 생각하던 게 우선 제일 중요한 게 사회적인 어떤 분위기가 달라져야 되겠다. 사람들의 의식이 달라져야 되겠다. 이제 이런 점하고 그다음에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 기업에서 해주는 거, 이거는 이제는 기업이 사회적인 책임 의식을 갖고 이걸 어떤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는 것은 물론이고 이것을 실제로 운영을 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기업만 또 할 것이 아니고 정부에서도 예를 들어서 지금 육아시설 좀 정비를 해야 됩니다. 이건 좀 육아시설 정비에 대해서는 또 여러 가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정부와 기업과 그리고 국민 모두가 나서서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주는 거 이게 아주 중요하죠. 근데 저 같은 경우의 예를 보면요, 그 집사람이 이제 원래 디자인을 전공했기 때문에 그쪽 일을 주로 했었는데 결혼을 하자마자 그만둬라, 내가 먹여 살리겠다. 왜 그러셨어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한편으로는 뭔가 애를 하나 놓고 둘 놓고 셋을 낳았는데 남한테 못 맡기겠는 거예요. 예. 그게 가장 큰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예. 이걸 남한테 맡겨서 애들이 제대로 성장할 수 있을까? 그게 대한 두려움이 많으니까 당신은 애들을 좀 잘 키웠으면 좋겠다. 나는 돈을 벌어다 줄 테니까. 이렇게 저게 완전히 보수적으로 해서 보수적인가요? 이런 생각이 일반적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지금 문제가 뭐냐면 애를 마음 놓고 맡길 수 있다 하는 육아시설이 부족한 거. 이거는 지금 우리 부모들의 거의 공통적인 관심사입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어린이집만 하면 한 3만 개가 있는데 그 어린이집 3만 개 중에서 그 어린이집을 분류하는 거 여러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국공립시설이다 해가지고 정부에서 개입해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그런 어린이집이 한 5% 정도밖에 안 돼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삼성이라든가 이런 재벌 그룹이든지 아니면은 복지법인 이런 법인체에서 운영하는 게 한 10% 정도. 그러니까 일단은 하여간 믿고 맡길 수 있다 하는 데는 전체 3만 개 중에서 한 15% 정도. 그리고
사설로 운영되는 게 이제 나머지 부분인데 물론 이제 그 중에서는 믿고 맡길 수 있는 데가 있습니다만은 아직도 상당 시설에 대해서는 부모들이 이렇게 그렇죠. 자신 있게 이렇게 맡길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예.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런 국공립시설이나 법인시설에 애들을 맡기려면은 애를 임신했을 때부터 신청을 해야 돼요. 예. 신청을 해서 웨이팅 리스트에 올려놔야 됩니다. 그래야 몇 달이 10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난 다음에 차례가 그것도 올까 말까 하거든요. 올까? 예. 차례가 그리고- 와서도요. 예. 저 추첨을 해서 대부분이 떨어진대요. 네, 한 명이 그렇습니다. 보통이 아니다 예. 보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다려야만 되고 그래서 그런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을 찾아서 또 이사를 가야 되고 그 가능한 한 이제 직장 근처에 그런 보육시설이 있는지를 찾아가지고 그 근처로 또 이사를 간다든지 이렇게 지금 그 보육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죠. 참 그게 좀 아쉬운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 문제 같으면은 정부가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진짜 보육 문제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정부가 예산 투입도 하고 또 민간 자본도 끌어들이고 해가지고 그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핵심이 그거예요. 예. 프랑스가 그거 참 잘했다고 핵심인데, 알고 그게. 있는데 예. 프랑스는 굉장히 지금 잘했어요. 사실 그런 보육시설이 잘 돼 있는 데는 이제 북구 유럽, 예. 뭐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이런 데 예. 잘 돼 있고 예. 프랑스도 최근에 들어와서 예. 이제 많이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네. 지금 구조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거의 90% 정도가 이제 민간 시설인데 요 민간 시설들이 시설 면에서나 운영하는 면에서나 사실 좀 열악한 부분이 있어서 재정 투입을 해야 되는데 이게 재정 투입하는 게 만만치가 않거든요. 지금 참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 게 예를 들어서 어느 지자체에서는 보육시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이 부족하니까 예. 그 법인이 운영하는 그런 보육시설을 유치하려고 했단 말이죠. 예, 그래서 거의 성사가 됐는데 예. 그 기존에 있는 민간 시설들이 반대하는 거예요. 예. 이런 어처구니 없는 예. 일이 세상에 야. 없습니까? 정말 근데 웃지도 제가 웃었긴 했는데 예. 야 이게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예. 이해는 가긴 해요. 예. 그리고 또 지자체에서 네. 새로 보육시설을 지으려고 그러면은 말씀드린 대로 민간 시설에서 반대를 하는 경우도 있거니와 그다음에 보육시설을 또 제대로 시설을 갖추려면은 이 시가지, 번화가,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는 곳, 직장이 몰려 있는 그렇죠. 곳 이런 데다 해야 되잖아요. 예. 그 임대료가 비싸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리고 또 민간 시설은 민간 시설대로 또 열심히들 하는 시설이 또 많이 있죠. 그분들 입장에서 보면은 억울한 부분이 또 있을 거예요. 여기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는데 또 이 보육료가 또 묶여 있거든요. 보육료가 또 묶여 있어서 보육료를 마음대로 받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민간 시설 입장에서는 또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고 정부 입장에서는 또 지금 말씀드린 정부나 지자체 입장에서 보면은 나름대로 그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 보육시설은 정말 어떻게 보면 정부 국가 정책의 우선순위에다 좀 놓고서 여러 사람들이 중지를 모아서 하루빨리 바람직한 대안을 모색해야 될 때가 이제 지금도 아니고 지금도 늦었다고 봅니다. 차관님께서는 지금이라도. 여성 경제진흥원 진흥원, 원장이신데 지금 문제는 이런 우리 그런 보육 부분도 문제가 되지만 지금 여대생들 나와가지고요 네, 창업을 하라고 그러는데도 네. 상당히 만만치 않은 구조고 쉽지 그렇습니다. 않습니다. 예. 그러면 여성들이 대학을 졸업해서 나와가지고 새로운 창업을 할 때도 이런 보육 분야 이렇게 좋은 분야로 창업을 할 때도 유도를 하고 그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투자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네. 일거양득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한번 연구소에서 집중적으로 조명을 해서 예. 정부에 그냥 박근혜 정부 돌아가지고 뭐 해보겠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한번 투입해보는 게 좋지 않습니까? 예. 마침 또 여성 대통령이니까 충분히 그러니까요. 또 예. 할 만한 것 이야기가 같은데. 될 것 같은데요. 예. 물론 그렇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사회 의식이 바뀌어야 되고 기업의 마인드가 바뀌어야 되고 우리 남성들의 사고 방식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 혼자서 할 일도 아니고 대통령 혼자서 오기에도 좀 벅찬 부분이 있고 한계가 있고 또 정부만 나서서 한다고 해도 또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나서서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그 뭐 창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그 진흥원에서 하고 있는 일을 하고 같이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희 진흥원에서 하고 있는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전국에 120개에 있는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를 지원하고 역량을 강화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에서는 경력 단절 여성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직장을 갖고 있지 못하는 여성들을 직업 훈련을 시키고 또 취업을 알선해 주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경력 단절 여성은 뭐 잘 아시다시피 예를 들어서 직장을 갖고 있다가 보육이라든가 출산이라든가 또는 가사 돌봄 같은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직장을 그만둔 여성들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경력 단절 여성이 다시 취업을 하기가 만만치가 않아요. 그 유럽 같은 경우만 해도 유럽이 우리나라보다는 그래도 이 경력 단절 여성의 취업에 대해서는 제도적 장치가 좀 더 나았게 좀 더 잘 정비되어 있는데 그런데도 이 한번 경력이 단절된 여성이 취업하려면은 취업하는 비율이 한 50% 60%밖에 안 돼요. 그런데 저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이 종전에 여성 취업을 지원하던 그런 기관들 예를 들어서 여성 인력개발센터라든지 여성회관이라든지 뭐 등등 이런 데서는 여성 그 취업을 위해서 직업훈련 교육은 시키는데 이게 취업으로 연결되지 그렇죠. 않아요. 그러니까는 취업하고자 하는 여성들이 계속 교육만 받는 겁니다. 취업은 별개의 문제로 그래도 돼 요즘에 있었거든요. 통계를 보면은 여성이 대통령이 되면서 경력 단절녀 채용이 많이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디로 취업을 한 건지 그런 그거는 것도 뭐 좀 분야가 궁금하거든요. 여러 가지 실제로. 분야가 있어요.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작년에 그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를 다녀간 여성이 한 20만 명 되고요. 취업한 여성이 11만 명이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취업의 실적이 좋아요? 왜 이렇게 잘 됐냐면은 그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는 이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는 완전히 이제 새로운 그런 취업 지원 센터가 아니고 기왕에 있는 그 여성 인력 개발센터 이런 데에 이제 지정을 하는 거예요. 그럼 지정을 하게 되면은 그런 센터에서는 그 취업을 연결해 주는 사람들을 5명 이상씩 고용하게 돼 있어요. 그걸 이제 취업 설계사라고 하는데 이런 분들이 이 기업체하고 네트워킹을 해가지고 어떤 기업체에서 사람을 뽑는다 그러면 또 사람이 부족하다 그러면 이 귀 회사에 지금 어떤 분야의 사람이 필요한데 우리는 지금 그 분야에 사람들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우수하고 성실하고 잘하는데 한번 채용을 해보십시오 해서 그 기업에 알선을 해줘요. 그럼 기업이 만일에 지금 당장 채용하기 좀 어렵지 않느냐 그러면은 6개월간 인턴으로 채용하게 해줍니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취업 실적이 좋은데 이게 이제 주로 여성가족부가 이제 지원을 해주고 고용노동부가 일부 참여를 하고 그러는데 그 여성이 취업하는 분야가 다양해요. 전에는 예를 들어서 사무보조라든지 그러니까 전이라는 거는 2000년도 이전만 해도 사무보조라든지 번역 비서 이런 일에 국한이 됐는데 지금은 하다못해 엔지니어 분야 그다음에 남자들 하는 것도 다 해요. 뭐 용접 같은 것도 다 하고. 그래서 그 기왕의 여성들이 했던 그런 고유 분야, 이런 고유 분야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아예 분야도 없어졌네. 다 취업을 하고 취업 분야가 아주 다양하게 돼 있어요. 그 센터가 120개 전국에 있다고 전국에 그랬죠? 120개 됩니다. 그럼 그것 좀 어디가 소개가 잘 돼 있는 사이트 이런 게 있습니까? 있습니다.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를 치면은 각 지역에 그게 나오고 여성 새로 일하기 지원본부 이게 있어요.
그 이제 여성 새로 일하기 지원본부를 여성 세일본부라고 하는데 세일지원본부 이렇게 쳐도 나오고 여성경제 저희가 하고 있는 여성경제진흥원을 쳐도 나오고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럼 내가 새로 이제 일자리를 구하는 여성이다. 그러면 그것만 딱 키면 찾아보면 필요하면 되겠네요. 자기 가까운 데 가가지고 그렇습니다. 요청하면 교육도 시켜주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취업과 연결시켜준다는 얘기죠. 당연하죠. 비용은 얼마나 듭니까? 비용이 그 이제 분야마다 프로그램마다 좀 틀려요. 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일부 프로그램은 전액이 무료일 수가 있고요. 무료일 수도 있고. 예, 예. 예를 들어서 한 달에 30만 원이다 그러면은 15만 원을 정부에서 지원해주고 본인은 15만 원만 부담하고 예. 그 본인 부담이 5만 원부터 15만 원, 예. 어떤 분야는 뭐 2, 3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경우에는 굉장히 싸죠. 정국장님 우리 엠머니에서 그 소개 한번 하면 좋지 않습니까? 예, 괜찮죠. 아주 좋을 것 같은데 그거. 괜찮은데요? 그리고 그 프로그램 중에는 아까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창업하고 싶다 그러면 창업을 위한 창업 지원 프로그램도 있고 다양한 또 프로그램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여성들은 경력이 단절이 되더라도 요사이에 프리랜서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1인 기업들이 많이 활동할 수가 있어요. 예. 집에 있더라도 그렇습니다. 자기 능력을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분야를 활성화시키면 자연스럽게 경력 단절 문제도 해소하면서 사회적 생산력을 높이는 방법을 가장 아주 중요한 말씀을 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OECD 국가의 그 여성의 경제활동 비율, 취업률 이걸 보면 특히 이제 말씀드린 비율이 그렇고 대학을 나온 사람들 보면은 우리나라의 여성은 60%밖에 경제활동을 안 하는데 OECD에서는 80% 이상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지금 중요한 말씀을 하신 게 우리하고 한 20% 갭이 생기는데 그 20% 갭이 왜 생겼느냐? 그 OECD 국가는 탄력적으로 여성을 취업시키게 만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직장에 나오는 게 필요 없는 일은 재택근무 시킵니다. 그리고 직장에서 필요한 근무 시간을 그러니까 여성하고 협의를 해요. 그래서 여성이 아주 탄력적으로 맞습니다. 근무해서 예. 자기가 갈 수 있는 시간을 골라서 갑니다. 중요한 거는 여성이 예를 들어서 하루에 4시간 한다고 그래도 시간별로의 그 임금 수준은 8시간 근무하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그 인력의 질을 따져가지고 업무의 질을 따져서 업무의 질이 똑같으면은 시간당의 보수 수준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탄력적으로 이렇게 운영하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탄력적으로 하더라도 4대 보험 똑같이 적용한다든지 퇴직금 똑같이 받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전혀 차별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이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그런 식으로 탄력적으로 해야 우리도 비율이 높아지고 우리 그 중요한 여성 인적 자원을 사장시키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실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우리 노동운동 하시는 분들이 정규직, 비정규직 구분해 가지고 자꾸 비정규직 문제에 집착을 하시는데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 필요하지만은 중요한 부분은 정규직, 비정규직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분야에 있어서만큼은 정규직, 비정규직으로 이원화시켜서 이분법으로 이렇게 따져나갈 것이 아니라 비정규직이라 하더라도 정규직에 못지않는 그런 혜택을 그런 보수를 받게 하면서 탄력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자 하는 쪽으로 우리가 좀 더 주장해 나가야 돼요. 저도 정감인 게요. 결혼하면은 프리랜서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창조 경제 시대의 맞는 핵심적인 컨셉이 바로 이런 겁니다. 과거처럼 정규직, 비정규직 뭐 이렇게 나누는 산업화 시대 개념이 아니고 창조 경제 시대에 맞도록 바꿔야만 우리 사회가 변해가는데 바로 말씀해 그런 얘기거든요. 진짜 그 부분을 한번 우리 여성 가족부 있잖아요. 강력히 밀어붙여보는 거 좋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여성가족부 혼자 힘만으로는 좀 부족하고. 대신 교육재정부에서 오신 분, 차관님 같은 분 계시죠. 힘을 모아가지고. 그게 이제 각 부처가 힘을 모아야 되고 우리 또 여기에도 이제 여러 사람이 같이 지혜를 모아가는 중지를 모으는 그런 어떤 시스템이 좀 필요하고 이런 부분이 있다고 보여지죠. 아이고 벌써 시간이 다 지났습니다. 그렇습니다. 30분이라는 시간이 정말 빨리 지나는 것 같아요. 오늘 하여튼 나와주셔서 여러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별 말씀.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